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냥 처음 마스크 쓰고 하는 바람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말이 좀 빨랐죠. 전혀 못 느꼈어요? 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복습 좀 하고 했던 것 중에 그 지적 소관청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난주에요. 좀 자세하게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지적 소관청이라는 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었을 때,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라고 했을 때 종로구에 땅이 있는 사람은 이 시청 가봐야 일을 안 해줘요. 종로구청을 가면은 구청장의 업무를 처리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인천시청 가면 일 안 해주고요. 연수구청 가야 일을 해줍니다. 그럼 연수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에도 이때 여기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남시청 가면 일 안 해주고요. 분당구청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고양시 일상동구 여기도 고양시청 가면 일 안 해주고 동구청 가면은 동구청장이 일을 해준다. 이렇게 구가 있는 시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 지적 소관청이라고 할 때 시장이라고 하면 이 시장이 누구를 말하냐라고 할 때 여기처럼 자, 의왕시, 광명시, 의정부시처럼 구가 없는 시 있죠. 구가 없는 시의 시장. 이것이 여기서 시장이고 만약에 여기처럼 구가 있잖아요. 구가 있으면은 그러면 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가 없고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냐면 1번의 구는요. 이게 구청장은 선거로 뽑아야 돼요. 그걸 자치구라 그러죠. 자치구.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분당구나 일상동구청 같은 경우는요.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는 않아요. 그냥 임명한다고. 이걸 비자치구라 합니다. 그러니까 소관청 개념 잡을 때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 됩니다. 이런 뜻인 거지. 알겠죠?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해 전혀 의문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시험 끝난 지가 지금 2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3주째 들어가나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는 막 공부 막 최고로 올려갖고 했던 그게 남아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그래서 확 내려와가지고 다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관청이라는 개념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시장은 어떤 시의 시장이라고요? 구가 없는 시. 만약 구가 있어버리면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지난주 했던 것 중에 용어의 정의 중에서 이거 지적소관청 말고 또 했던 게 자, 토지의 표시라는 개념도 우리가 봤어요. 지적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이건데 자, 토지의 표시로는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6개 뭐뭐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그런데 이 토지 표시 6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정해지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말소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토지의 이동. 이때 이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우리 지적법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는 건데 이때 이 토지라는 거. 토지 이동할 때 이 토지라는 말은 땅이란 뜻이 아닌 이걸 말한다 그랬죠. 이거. 토지 표시인 6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토지의 이동. 이동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말이에요. 이 개념이. 이따가 또 이거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좀 이렇게 봤던 용어의 정의 3개. 정말 중요하고 반복해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그러면 소재라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이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지번하고 우리가 지목, 경계 이 3가지를 봤는데 이 지번이란 건 땅에 대한 번호잖아요. 지번에는 본번과 부번이 있다 그랬는데 이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번과 부번은 짝대기로 표시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습니다.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72에 3이 이렇게 있다면 이때 앞에 있는 이게 본번, 이게 부번 이렇게. 그런데 본번의 개념은 2가지다. 이렇게 짝대기 붙어 있을 때 앞쪽을 본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아예 부번이 안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짝대기 안 붙어 있는 이런 것을 본번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번의 개념은 짝대기 안 붙어 있는 이런 지번을 본번이라고 할 때가 있고, 짝대기 붙어 있는 것 중에 앞부분, 이걸 본번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만 한번 했고, 부번이라는 것은 이렇게 짝대기 붙어 있는 뒷부분, 이걸 부번이라고 하지만 또 74의 5번처럼 이렇게 이 짝대기 붙어 있는 지번 전체를 부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부번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짝대기 붙어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거 없고, 경계 정할 때 경계 정하는 5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상, 중, 하,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바깥쪽 어깨 부분 이런 거. 자, 절터됐다. 땅을 일부러 잘랐어요. 그러면 이게 경계를 잡을 때 상단부로 잡고, 그 다음에 평평한 토지에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은 중앙으로 경계를 잡고, 언덕과 같이 높낮이 차이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하단부로 잡습니다.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랑 또는 물이랑 접하고 있을 때, 해면이나 수면에 접할 때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물 꽉 찼을 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런 기준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을 쌌다 그랬을 때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총 5가지 기준으로 해서 지상 경계를 정해가지고 도면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말 했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면적이에요. 오늘 들어갈 것은 자, 면적인데 몇 페이지인가요? 360페이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토지 표시에 대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 표시 아까 본 것처럼 6가지가 있어. 이렇게 토지 표시 6가지인데 소재는 행정용 명칭이니까 안 했고,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경계까지 했어요. 그럼 이거 남아있는 거죠. 면적. 그래서 자, 면적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한 필지가 있다. 이렇게 이게 한 필지예요. 그럼 이게 한 필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장에다가 면적을 얼마다고 쓴다고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릴 텐데, 이게 토지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토지 대장에다가 이 땅 면적이 얼마다라고 뭐 113.6제곱미터다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써져 있는 이 면적은 이 땅에 대한 표면적을 써놓은 겁니까? 수평 면적을 써놓은 건가요? 어떤 면적? 그래, 수평 면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평 면적을 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요, 만약에 이 땅 소유권자가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땅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걸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평평하게 밀어가지고 이래버렸을 때 이 여기 써져 있는 이 면적은 어떻게 바뀌나요? 그대로겠어요. 안 바뀌고 그대로가 됩니다. 안 바뀌질 않는 거죠. 애초부터 어떤 면적을 썼기 때문에, 이 평평한 수평 면적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평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A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건축하려고요. 땅을 지하 한 10m를 팠어요. 한 3층 깊이로 팠단 말이에요. 그럼 한 10m 파버리면은 이 땅에 여기 대장에 써 있는 면적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애초부터 여기는 어떤 면적을 썼기 때문에 수평 면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의 면적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이게 표면적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평 면적을 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봅시다, 거기에. 자,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줄 쳐놓고, 지금 여러분 줄 친 것 중에 자 360페이지 지금 읽은 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은 어디가 된다고요? 수평면상의 넓이, 여긴 거지. 수평면상의 넓이. 그러면 자 이제 칠판 좀 볼게요.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 게 대장에다가 얼마다라고 면적이 등록될 때까지 과정을 제가 써볼 테니까 여러분 쓰지 말고 그냥 보기만 있으세요. 자, 이런 땅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땅이. 그럼 대장에다가 면적 얼마다라고 등록하려면 일단 측량을 합니다. 측량. 이 측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경계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경계를 정하려고 측량하는 거죠. 또는 좌표값이 정해져요. 이 경계를 정하거나 또는 좌표를 정하려고 이제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측량을 해서 경계가 정해졌으면 이건 선이잖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 그것을 지적 도면에다가 이제 그려놓는 거죠. 여기다가 이 경계를 그려놓는 거고, 얘는 좌표값이니까 좌표값을 써놓거든요. 그걸 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이제 만듭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 도면에 있는 이 경계 있잖아요. 도면에 있는 경계. 거기서 면적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면에서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364페이지 한번 펴봐요. 364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도면 있거든요. 거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14번지 창이 있었지 않습니까? 14창. 그럼 이 지금 14번지 이 땅 있잖아요. 이 도면에서 면적이 얼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을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볼펜 갖고 계산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장비에 기계에다가 이 도면을 올려요. 올리면 경계 인식해가지고 면적 얼마다 라고 자동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면에서 면적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그걸 보고요. 면적을 측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면적을 측정한다. 물론 여러분이 좌표값 있잖아요. 좌표값. 이 좌표값에서도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한 적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게 XY 좌표가 있고 여기 A 좌표, B 좌표, C 좌표 세 점 찍어놓고 자 이거 면적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이런 있잖아. 그래프에서 좌표값 3개 찍어놓고 이거 면적 얼마냐 이렇게 구하라는 거 있었다고. 별로 기억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계산했단 말이지. 이거 역시 좌표값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비로 해. 사람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산해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했으면 그 계산된 면적을 바로 여기다 얼마다라고 쓴 게 아니에요. 여기 써버린 게 아니고 자릿수를 맞춰서 끝수 처리라는 걸 해야 돼. 끝수 처리.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 대장해가 면적이 얼마다라고 써진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거 면적을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면적을 계산한다는 뜻이야. 어디에서? 도면에 있는 경계에서. 여기는 좌표에서. 그러니까 경계나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것을 보고 면적을 측정한다 그러는데 자 찍어보는 거 이제 여기서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이걸 할 것 같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땅을 예를 들어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만큼 분할한다고 쳐봐요. 자 분할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에 면적 측정을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땅을 이제 바다를 매립해 갖고 새로 땅을 만들었어요. 그때 하는 게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신규 등록할 때 면적을 측정하겠습니까? 하겠지. 땅을 다 완전히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새로 정해질 것이고 경계 정해졌으면 면적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지.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할 때는 토지를 합병한다 하겠습니까? 자 이쪽 땅의 필지가 예를 들어 600제곱미터고요. 이게 400제곱미터예요. 그럼 합병 후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더해보면 되죠. 그죠? 그냥 더해버린 것은 면적 측정이라고 하지 않아. 이 면적 측정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지적 도면에 있는 이 경계 있죠. 경계. 방금 여러분 도면 보셨잖아. 그 경계에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여기 좌표값에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게 면적 측정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단순히 더했잖아요. 그것은 면적 측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어때 말 이해되셨어요? 자 봅시다. 아까 의 읽었던 거 의 봐보면 다시 돌아와요. 자 수평선 넓이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에서 면적을 측정해서 끝수 처리를 거쳐 대장에 등록을 하고 끊어주고 경계점 좌표등록 갖춰진 지역은 좌표에 한 면적을 측정한 후에 끝수 처리를 거쳐 대장에 등록합니다. 이 말이 나왔다고. 지금 360페이지 왔어요.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써놓은 말 지금 한 거죠. 그죠? 여기 써놓은 말.
그럼 이제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말 나왔는데 거기는 따로 줄은 안 칠게요. 거긴 따로 줄은 안 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자, 칠판 봐보세요. 면적을 측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면적을 계산하는 거다. 어디에서? 경계나 좌표에서. 그러니까 경계나 좌표가 안 바뀌고 가만 그대로 있어. 그럼 면적 측정할 일은 없는 거지. 요게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거나 그럴 때 면적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면적을 계산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쓰느냐라고 3번 바로 면적의 단위로 내려와 봐요. 여러분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면적을 쓸 때 단위가 평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곱미터. 이렇게. 그럼 제곱미터로 하게 돼 있는데 자 옛날에는 평이라고 썼다가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자,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거기 토지대장이 나오거든. 확인했어요? 거기 토지대장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에 면적이 써 있어요. 여기 부분에. 거기 보면 면적이 써 있단 말이에요. 먼저 처음 보니까 790.4라고 나왔잖아요. 그 뒤에 단위가 뭐라고요? 제곱미터. 근데 보니까 이게 숫자가 소수자리까지 써 있네요. 그죠? 1의 자리까지 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790.4제곱미터라 해가지고 소수자리까지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면적을 대장에다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소수자리까지 쓰는 경우가 있고 그냥 790처럼요 1의 자리까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수자리까지 쓸 때가 있고 1의 자리까지 쓸 때가 있는데 뭐에 따라 달라지냐? 거기 바로 위에 보시면 여기에 축척이라고 써진 거 있어. 있어요? 그럼 1대 60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1대 600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면적을 쓸 때 소수자리까지 쓰게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6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적도가 있고요.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적도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정밀도가 높고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이 사이즈가 1이라고 치고 저를 2분의 1로 줄였다고 쳐봐. 2분의 1로 저를 반으로 줄여놓은 거야. 그 저를 200분의 1로 줄였어. 어떤 게 더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훨씬 많이 줄여놓은 거지. 그럼 어떤 게 이렇게 줄여놓은 거랑 이렇게 줄여놓은 거랑 그래도 어떤 게 저를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나마 애가 훨씬 커요. 200분의 1로 줄여버리면 손톱만해져 버린다고.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작은데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줄여놓은 거다? 요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덜 줄여놓은 게 정확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면적을 쓸 때요. 1의 자리까지 쓸 때가 있고 소수 자리까지 쓸 때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 쓰고 싶을 때는 소수 자리까지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척을 600분의 1 사용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소수 자리까지 쓰고요. 1200분의 1 이걸 이제 쓰는 지역에서는 1의 자리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오늘 프린트 하나씩 나눠드린 거 있었죠? 오늘 프린트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복사를 안 했네. 그럼 칠판 보세요. 이 끝수철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 그 책에 지금 안 실려 있는데 이거 보시면 자 이게 일반지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지역이라 그러면은 1200분의 1 또는 6000분의 1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지역에서는 면적을 쓸 때 면적을 1의 제곱미터 단위까지 쓴다 그래요.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까지로 한다. 근데 이 제곱미터 단위라는 말이요 1의 자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말할 때는 1의 자리라는 말을 썼지만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말로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않아. 우리 법의 규정이 제곱미터 단위라고 돼 있거든. 저걸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바꾸면 그게 뭐라고요? 1의 자리. 자, 그런데 이게 그럼 1의 자리에서 여러분 면적을 이제 토지가 있다 치고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라고 할 때요.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예요? 1이지. 1. 면적이 있다가 치고 토지가 있어. 근데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해야 돼. 그럼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가 된다고요? 1. 따라서 여기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야. 정말 필지가 쬐끔해가지고 1제곱미터 미만인 땅이 있다. 그래도 등록을 할 때는 얼마를 하라고요? 1제곱미터를 하라. 최소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아무리 필지가 적어도 이런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자, 그런데 자,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은 정밀도가 높아요. 보통 축척은 500분의 1을 사용합니다.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은 주로 500분의 1을 사용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나 또는 6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 그러니까 좀 덜 줄여놓은 거 있죠. 덜 줄여놓은 거. 자세하게 나타내고 싶은데 그런 데서는 단위를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라고 그래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보면은요. 소수 첫째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쓸 때 어떤 말을 더 많이 써요? 소수 첫째 자리라는 말을 주로 쓰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그럼 이게 최소 숫자가 얼마가 되니까? 0.1. 그러니까 아무리 필지가 작다 할지라도 0.1. 자, 1필지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 너무나 작아가지고 0.1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등록할 때는 얼마를 하라고요? 0.1로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지금 하는 말은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장에다가 면적이 얼마입니다라고 쓸 때요. 그때 무엇을 보고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 뭘 먼저 판단해야 돼요? 자릿수. 1의 자리까지 할 건지 소수 자리까지 할 건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보고 판단한다? 축척을 보고 판단합니다.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이런 것들은 소수 자리까지 하는 거고요. 나머지가 1의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대장에는 아까 소수 자리까지 써 있었잖아요. 그때 축척이 얼마였어요? 600분의 1. 그래서 소수 자리까지 나왔던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칠판 좀 봐보세요. 아까 여기서 봐보면 지금 이 지적 도면에 있는 경계에서 면적을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해가지고 대장에다가 면적을 얼마다가 쓰는데 계산했던 그 면적을 그대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끝수 처리라는 걸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1200분의 1 지역이니까 자릿수가 어디까지인가요? 1의 자리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등록 자릿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어진 이거 있잖아요. 이걸 뭐 끝수라 그래. 끝수. 이거 어떻게 올려요? 버려요? 이걸 끝수 처리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여러분 이거 반올림 할 줄 아니까 이 경우는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64가 되는 거지. 그것도 자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등록하는 데가 뭐가 된다고요? 끝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64. 그 다음에 63.5로 나왔을 때 여기까지 등록을 하게 돼 있고 5가 끝수란 말이에요. 그때 5는 어떻게 하고요? 올려서 64가 됐고 여기는 자 등록 자릿수가 이걸 등록 자릿수라 그러거든. 등록 자릿수가 지금 4잖아요. 그럼 끝수는 얼마예요? 5. 이때 5는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 이렇게 버렸어. 64. 이렇게. 그리고 0.3이 나왔어요. 그럼 0.3 최소 면적이 얼마라고요? 아무리 적어도 1.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이라고 등록한 거야. 그럼 여러분 누가 안 배워도 다 알고 있었던 건데 하나가 이상하게 나오지요. 여기. 아니 내가 알기로는 65가 돼야 되는데 64라고 나왔단 말이지. 이게 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 끝수 처리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지금 방금처럼 어떤 주어진 면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등록할 때 얼마로 등록합니까? 라고 할 때요. 그때 끝수 처리 순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이 자릿수 판단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야. 뭘 보고요? 이거 보고. 근데 축척이 만약에 1200분의 1이나 6000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자릿수를 뭘로 가고요? 1의 자리. 그런데 600분의 1 지역이거나 또는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자릿수가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알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릿수를 판단했다라는 말은요. 등록 자릿수와 끝수가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 되거든. 그때 이 끝수를 올릴 거냐 버릴 거냐 할 때 일반적인 것은 반올림대로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있었잖아. 끝수가 5일 때. 끝수가 5일 때 그 5를 어떻게 할 때가 있다고요? 버릴 때가 있어. 우리 일반적인 반올림에서는 끝수는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 5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때가 있다.
그럼 어떨 때 버리고 올리냐라고 했을 때 등록 자릿수가 홀수면 그때 끝수어는 올려요. 그런데 등록 자릿수가 짝수나 0이란 말이지. 아까 64.5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여기 등록 자릿수가 짝수단 말이지. 그때 5는 어떻게 하고요? 버립니다. 요거.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제 설명을 다 하긴 했거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는 짝수나 0일 때 얘는 버리는 겁니까? 이유가 뭐 그래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법이 그렇게 돼 있냐? 뭐 그런 법이 있냐? 있어, 여기. 여기 있는데 아까 이 규정 여기 있는 거 보면 자, 여기 2번 규정인데 제곱메타 미만 아까 이래저래라는 뜻이지 않았잖아요? 여기 축척이 지금 1200분의 1 때 제곱메타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끝수가 있을 경우에 그게 0.5 제곱메타 미만이면 그럼 제곱메타 미만의 끝수가 있다라는 말은요. 소수자리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그 0.5 제곱메타 미만이다. 그럴 때는 0.5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0.5 제곱메타 초과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고요? 올리고 지금 반올림 하는 거잖아요. 그죠? 5 미만일 때는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올리고 그 말이죠. 그런데 자 0.5 제곱메타일 때 그러니까 끝수가 0.5 5일 때라 그 말이에요. 끝수가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라는 말은 등록 자릿수라 그 말이에요. 등록 자릿수가 0 또는 짝수이면은 버리고 홀수이면 올려라. 이런 규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맞춰 가지고 지금 아까 그런 면적이 주어지면은 하나 이제 뭐 짝수일 때 버립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배웠는데 어떻게 막 굉장히 어려운 걸 배운 것 같습니까? 뭐 별거 아닌 건데 어렵게 들립니까? 아 별거 아닌데 어렵게 들리지? 오케이 진짜 별거 아니야. 그게 포인트지. 별거 아니다가 포인트야. 어렵게 들린다 그건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자 이제 다 했거든? 다 했어.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반올림에서요. 반올림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예를 들어 보면 봅시다. 그럼 4.6 제곱미터라고 계산했다고 쳐봐. 1200분의 1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얼마예요? 이게 64예요? 65예요? 60? 짝수인데? 어? 그렇지. 그냥 반올림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건 반올림인데 이게 이상한 것은 뭐만 그렇다고요? 여기가 5일 때만 그러는 거야. 5일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홀수 짝수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끝수 처리에서는 제일 딱 떠올라야 될 말이 뭐냐면 이 말이야. 이 말. 요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적, 자 지적법에서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면적을 등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쇼킹하고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홀수 짝수가 아니라 끝수어를 버릴 때가 있다.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끝수어를 버릴 때가 있다. 그럼 어떨 때 버리냐? 이제 그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 버리냐? 등록 자릿수가 짝수나 0일 때 버립니다. 그거.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홀수 짝수가 생각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아까 별것도 아닌데 복잡하게 느꼈던 분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기억한다고? 끝수어를 버릴 때가 있다. 이제는 안 복잡하지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하면 아까 이거 실제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것은 1200분의 1 기준으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600분의 1이다. 600분의 1에서 이렇게 면적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릿수만 다를 뿐이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럼 600분의 1은 소수자리까지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자릿수가 여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끝수가 되고. 그럼 끝수 8은 어떻게 하고요? 올리고 이렇게 나오고 이때 3은 어떻게 하고? 버리고 이렇게 되고 5는 올려서 8이 되고
이때 5는 버려서 8이 되고 짝수니까. 근데 0.03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최소 면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0.1. 그러니까 등록할 때도 0.1 이렇게 등록하는 거죠. 어때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거든. 혹시 여러분 중에 올해 시험 봤던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이 면적 나오면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적 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했던 분들은 이따 프린트 나갈 테니까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린트에 있는 끝수 처리 순서라고 돼 있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자릿수 판단하는 거고 축척을 보고, 그럼 자릿수가 판단된다라는 말 자체는 등록 자릿수랑 끝수가 정해졌다는 소리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끝수를 올릴 거냐 버릴 거냐 끝수 처리인데, 그때 그냥 반올림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딱 하나 끝수가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새로 배우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꼭 해봐요. 그러면 해결이 된단 말이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면적 패스. 면적 패스 하시고 이제 361페이지 거기 챕터 3 지적 공부 및 부동산 종합 공부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좀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지적이라는 게 무엇이다 라고 말했나요? 지적이라는 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세 가지,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 지적법 전체 목차가 잡힌다 이런 말 했었거든.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제2장에서 지금 여태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제2장에서 토지의 등록이라는 걸 했단 말이지. 이때 토지라고 할 때는 어떤 게 대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대상인데 바닷물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최대 만조 이선 위에 있는 땅이 지적에서 말하는 토지다. 이렇게 했었고, 그때 이걸 등록할 때 단위가 필지다. 그래서 필지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위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필지는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 마리, 권 이런 거 하면 제가 비교해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등록한다라고 할 때 이 등록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요. 자, 등록의 주체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는 주체는 장관이지만 국토부 장관. 근데 실제로 토지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할 사항은 뭘 등록합니까? 라고 등록할 사항.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자, 무엇과 무엇으로? 토지의 표시하고 소유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토지 표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계속 했던 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6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태 지금 2장 여기 하고 있었거든. 토지 등록.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필지 개념 설명하고 대상 설명하고 등록 주체로서 이거 말한 다음에 그다음 등록사항으로서 지번, 지목 이렇게 4가지 경계 면적 이 4가지를 지금 한 거예요. 2장에서. 그러면 지적의 3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우리가 토지하고 등록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요거지. 요걸 다루는 게 제3장이야. 제3장이 지적 공부를 다룬다고요. 그럼 지적 공부를 하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다. 그대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를 이걸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여러 가지 종류에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봅시다. 자, 361페이지에 지적 공부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녹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잡등록부 등 지적 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확인했어요? 여러분 지금 읽었던 것 중에 지적 공부는 결국 무엇이다 라고 써 있나요? 지적 공부란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지적 공부는 뭘 말한다고요?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대장 동그라미, 도면 동그라미. 대장 도면 합쳐가지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지적 공부라고 그래. 근데 구체적으로 종류가 위에 보니까 7가지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럼 그 7가지 중에서 어떤 게 대장이고 어떤 게 도면인가요? 라는 말이 밑에 박스에 있어. 거기 봐보니까 대장에 해당하는 거 그래가지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업부 이 4개를 합쳐서 대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분업부 이 3가를 합쳐가지고 도면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우리 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분류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도면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도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지적도, 임야도 2가지를 주로 말하죠. 그러죠. 근데 이 규정만 놓고 본다면은 경계점, 좌분업부도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장이라 그러면 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약식으로 쓸 때 그렇게 말할 때가 있긴 한데 우리 법 규정을 놓고 보면은요. 이 대장이라고 말할 때 4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면이라고 할 때는 3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라고. 이 규정대로만 한다면. 알아들었죠? 그럼 여러분 이게 지적공부 7가지를 통해 결국은 등록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뭘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읽었잖아. 뭘 등록하고 싶은 것이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셋째 줄에 있잖아. 둘째 줄에요. 토지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아까 제가 여기다가 여기 보세요. 이 등록할 사항이라 해가지고 토지 표시와 소유자 등이라고 썼단 말이죠. 그럼 여기 나오는 토지 표시 소유자 등을 제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규정이. 오케이? 그럼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은 그럼 지적 공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안 돼요? 얘는 뭐기 때문에? 건축물이니까 아니지. 아 대장 나왔는데? 그건 아니지 그래도. 여기 건축물이니까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토지 등기부는 해당이 돼요? 토지 등기부는 지적 공부에 해당이 되나요? 된다 안 된다? 이건 조금 좀 확신이 없나 본데 대답을 적게 하네? 왜? 땅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동산 공시법 9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토지가 있다.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공시할 때 2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한다. 하나는 지적 공부에다가 기록을 해서 공시하고 또 하나는요.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서 공시합니다.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고 얘는 등기소에서 하는 거고. 여기다가 기록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요? 등록한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다가 기록하는 것은 뭐 한다라고 하고요? 등기한다. 그러니까 등기한다, 등록한다 둘 다 기록한다 뜻이지만 어디에다가 기록하냐 대상이 달라져요. 이거 섞어 써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는 등기한다 그래야 되고 여기다가는 등록한다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적 공부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쉽게 구분하겠어요? 배워야 아는 거예요. 원래 알진 않았나요? 배우기 전부터? 느낌학적으로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게 없었나? 자,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지적 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몇 개 써놨잖아요. 그 뒤쪽에 2개 있는 거 등기부, 건축물 대장 이런 거. 지금까지 이게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 공부 개념과 관련돼 가지고 그 종류와 무슨 내용을 등록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각각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이 무엇입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릴 텐데 사실 여기서 시험에 나갈 때는요. 방금 봤던 각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 있잖아요. 그게 출제가 되고 올해도 당연히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토지 대장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 좀 볼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땅들은 반드시 토지 대장 아니면은요. 임야 대장에 꼭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 반드시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럼 어떤 땅이 여기에 등록되고 어떤 땅이 여기에 등록된다라고 했나요? 그렇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랬죠. 이게 일제시대 때 1910년도부터 했던 그 토지조사합. 그 토지조사합 할 때 등록했던 땅들이 여기에 등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나고 이제 1918년도부터 임야조사사업이라는 걸 하거든.
그 임야 조사 사업할 때 그때 등록된 땅들이 여기에 등록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등록이 되면 세트로 같이 만들어지는 게 지적도고, 여기에 등록이 되면 세트로 같이 만들어지는 게 임야도. 이렇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그럼 그 당시에 여기에 등록된 땅들은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옮겨온 경우도 있나요? 옮겨온 경우는 없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에 등록된 땅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도 있다고요?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 많지. 점점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데 절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큰 이제 어떤 땅이 여기에 등록이 되고 여기에 됩니까라고 할 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연역적인 이유로 출발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좀 투박하게 들리거나 약간 좀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제 이제 어떤 학생이 선생님 목소리가요 좋은 것 같은데 들릴 땐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더니 바로 그 목소리였다고.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1교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니까 좀 낫던데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끼워버리니까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니까 말을 편하게 못해. 편하게 못하니까 원래 이제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안 돼.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영상 보신 분들 약간 불편하더라도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입이 안 보이잖아 지금 말하는 게. 그래도 괜찮으세요? 입이 보이면 좋을 텐데 그죠? 이게 말하는데 의미가 전달되려면은 얼굴 표정을 보는 게 확실히 전달 잘 되거든. 근데 그게 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입도 같이 본다고 우리가. 근데 이걸 입을 가려놔 버렸다니까. 응?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조금 덜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놨네? 내가 이걸 이제 가위로 한번 오려봤어. 앞쪽으로 구멍을.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어놔봤거든요. 너무 표가 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살만해요. 지난주보다는. 이렇게 해서 나름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자 봅시다. 거기 의 봐보시면 토지대장은 이 동그라미 일제가 1910년부터 실시한 토지조사업 결과로 작성한 가장 오래된 지적공부 이거 끊어주고 임야대장 동그라미 임야대장은 1918년도부터 실시한 임야조사업의 결과로 작성된 지적공부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적이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토지대장 실제 모양이 나오는데 자, 토지대장 실제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토지대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토지대장이라고 써지고요.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형광펜으로 다른 데는 칠하지 말고요. 여기 자, 토지 표시라고 돼 있는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라고 하는 데만 여기 칠해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만. 자, 그리고 여기 칠판 좀 봐봐요. 아까 지적 공부라는 게 무엇을 등록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등록사항이 이거랑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지.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그럼 토지 표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 쓰는 거지. 해서 뭐 써졌나라고 봤더니 여기에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써졌어요. 그래서 종로구 공평동 지번은 445의 2번지 그리고 지목은 대 면적은 자 면적 봐보니까 처음에 790.4제곱미터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봐보니까 사유라고 써진 부분 있지. 사유라고 써진 거 봐보니까
59년도 9월 10일 날 445의 1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445의 1번지였다가 거기서 분할이 돼서 445의 2번지가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 지금 790.4란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봐보니까 면적이 좀 줄었어요. 왜 줄었냐 봤더니 82년도 11월 달에요. 분할되어 본번에 의3을 부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445의 2번지가 분할이 됐어. 그래서 445의 3번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445의 3번지 면적은 얼마가 된다 뜻이에요? 빼버리면 53.5제곱미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밑에 봐보니까 행정 관할 구역 변경 그래가지고 이제 또 89년도에 뭐가 있었고 그 밑에 보니까 자 93년도입니다. 분할되어 본번에 의6 내지 의8을 부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 지금 여러분 읽는 거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445의 2번지가 몇 필지로 지금 분할이 된 거예요. 의6 내지 8이니까 의6, 의7, 의8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필지가 된 거라고요? 4필지가 된 거지. 4필지. 그랬더니 445의 2번지 면적이 확 줄어버린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안 봐도 돼. 몰라도 돼. 시험에 나오진 않아. 이런 게 대장에 써집니다. 그걸 지금 일러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선생님 나 이거 대장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 지적고 공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뀌었다라고 하는 여기다 사유를 써주는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소유자가 나왔어. 소유자 봐보니까 이제 소유자가 누굽니다라고 쓰게 돼 있는데 거기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이렇게 나오거든. 여러분 소유자가 만약에 사람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성명이라고 써질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라고 써질 텐데 근데 소유자는 법인도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명칭, 등록번호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가 한번 정해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뀌니까 그 옆에 변동 일자, 변동 원인 이게 나온 거지. 소유자 변동 일자, 소유자 변동 원인이거든. 올해 이게 정답이었어요. 등록상 정답 이거였다고. 소유자의 변동 일자, 변동 원인 얘가 나온다. 이렇게. 근데 거기 봐보니까 처음에 56년도에 이제 누군가가 소유권자가 됐고, 그다음 80년도에 소유자를 봐보니까 80년 6월 2일 날 소유권 이전하고 나오고요. 누구 왜 3인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소유권자는 지금 정부에서 몇 명이 된 거예요? 4명이요, 4명. 445의 2번지가 소유자가 4명인데 4명의 소유자를 다 안 썼어요. 다 안 쓰고 지금 누구의 몇인 이렇게 써놨잖아요. 왜 4명을 다 안 쓰고 이렇게 씁니까? 칸이 좁아요. 이 칸은 늘어나지 않아. 딱 그 한 칸, 딱 고정되어 있는 칸이라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2명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처럼 쓰는 거야. 누구의 몇인 이렇게 써버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바뀌고 해가지고 이제 93년도에 누군가 소유권 이전해갖고 지금 1명 소유권 유지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대장을 봤어요. 토지대장. 왼쪽에는 토지 표시가 써지고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써진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개별공시지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자, 거기다가 현관펜 발라요. 개별공시지가. 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해지거든요. 매년 1월 1일 기준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1월 1일이 기준일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발표가 5월 31일 날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 기록되는 것은 6월 1일부터 기록이 돼요. 왜 한 5개월 정도가 이렇게 텀이 있냐? 땅값 조사해야 되니까 그렇지. 땅값 조사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때? 말 알아듣겠죠? 그럼 이거 갖고 뭐 하냐? 이거 갖고 땅에다가 세금 부과해요. 여러분 땅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부과 기준이 이거라고. 근데 바로 위에 보시면 토지 등급이라고 써진 거 있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쓰질 않아. 안 쓰고 대신에 개별 공시지가 이걸 쓰고 그걸 기준으로 땅에다가 세금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됐습니까? 칠판 봐보세요. 그럼 대장의 기본 구조가 뭐냐면 자, 토지 표시, 소유자, 개별 공시지가인데 자, 이런 땅이 있어요.
그리고 땅 주인 누굽니다. 땅값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 이 사람한테 세금 얼마 받아가겠다. 이렇게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 목적, 땅에 대한 과세예요. 그 과세 자료 확보하려고 만들어진 거, 그게 이 토지대장이라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같이 토지대장으로 봤는데 이 자리가 토지가 아니라 만약에 임야라고 써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임야대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똑같이 생겼고 등록하는 내용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피야. 하나 가르치고 두 개 배워버린 거지. 쌍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봤어요. 어떻게 이런 거 우리 한번 그때 본 적 있었나요?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본 적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꾸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재밌어지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있죠. 대장 한번 떼보세요. 그럼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남 얘기만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난 땅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사고 싶은 땅을 하나 찍어. 그래서 그 땅을 한번 떼보면 되지. 땅이 있다. 근데 떼본 적이 없다.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떼보는 거고. 이렇게.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쉬는 분위기였지. 근데 방금 여기 소유자가 누구누구의 3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3명 이름이 뭡니까?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 공유지 연명부라는 거예요. 칠판 보세요. 이거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를 할 때 처음 봤다, 나는 배운 적이 없다 자꾸 말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원어민들입니다. 국어를 사용한 지가 수십 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문장이 한글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보고도요. 정확하게 말은 못할지 몰라도 대충은 때릴 수 있다고 느낌은.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또 끊어가지고. 공유지. 항상 개념을 정의할 때는 써진 걸 그대로 읽으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대로 읽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공유지. 공동소유 토지. 공유지. 공동소유 토지. 연명부. 연달아 이름 써놓은 장부. 그러니까 공유지니까 땅 주인이 2명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소유 토지에 땅 주인 이름 연달아 써놓은 장부라고. 이게. 그러면 이 장부는 땅 소유권자 1명인 땅에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2명 이상인 땅. 거기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공유전명부란 1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자, 소유권의 표시사항을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별도로 작성한 지적공부입니다. 라고 나왔거든. 지금 읽은 말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거기라고. 거기. 그 다음에 2번 봐보니까 자,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요. 누구누구의 몇인이라고 정리하고 공유전명부에 소유자 전환의 표시와 소유자의 지분을 등록합니다. 라고 했거든. 뭘 등록한다고요? 소유자 지분. 그러니까 땅 주인 누구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유한다라는 말은요. 지분이 있다는 뜻이야. 지분이 다 동일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각각의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지분이 얼마입니다. 라고 써놓으라는 소리예요. A 지분 얼마, B 지분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게 공유전명부라고. 어때 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전명부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딱 들을 때 무슨 소리가 싶을 텐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지. 공동소유 토지에 소유자 이름 연달아 써놓은 장부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아까 여기 공평동 445의 2번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거 좀 떼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게 대장에는 소유자가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신청을 안 해도 공유전명부가 뒤에 붙여서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온다고. 발급을 그냥 그렇게 해준 거야 당연히. 그래야 이게 누구누구의 몇인 할 때 그 몇인이 누구인지 알 거 아니에요. 따로 신청도 안 해도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이것은.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서 대지권 등록부가 나왔는데 이건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 이거 봐봐요. 그대로 한번 해석해봐요. 뭐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대로 읽으라니까. 여러분 소유권자 한번 해석해봐요. 소유권의 권리자, 전세권자, 전세권의 권리자.
이걸 자르진 않잖아. 소유권, 전세권 이걸 자르진 않죠. 소유에 대한 권리라고 안 하잖아요. 소유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자르면 이게 권리야 그냥. 소유권, 전세권인 것처럼.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해놓은 장부라고. 그런데 대지권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부재가 나와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 설명이 곤란해. 나중에 등기법 배우고 나서 우리가 아파트 등기법을 배우면 대지권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대지권이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건 나중에 등기법을 배우면 대지권이라는 권리를 배우는데 그걸 배우고 나면 쉽게 전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살 때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땅도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에 지분이 얼마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할 때 그걸 뭐라 그래? 대지 지분이라 그러죠. 대지 지분. 근데 우리 법에서는 대지 지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대지권의 비율. 이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진짜로 나타내고 싶은 게 대지권의 비율입니다.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 올해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은 올해 이게 등록상 이 네 가지가 나온 거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등록부. 이 네 개를 갖고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 그중에 정답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등록부 이 네 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소유자의 변동일자와 소유자의 변동 원인이 등록된다. 이게 답이었어요. 소대장이라고 외우는 거 있다고. 소대장. 나중에 여러분들 그 외우 제가 이렇게 외우랄 거야. 소대장. 소유자는 대장에 나온다. 이 대장이라는 게 네 가지를 다 표현하는 거라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등록부. 여기 올해 정답이었다고. 매 소대장 소대 외웠던 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여러분들 거기 364페이지 지적도 임야도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